아직 나는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야, 김소우. 흔들리는 김소우를 확실하게 유혹하기 위해 김소우의 입술에 진상아는 키스를 해버린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또다시 계략을 꾸미는 진상아. 그 끝은 어떻게 될지 친절한 선주씨 시작합니다. 너는 아직도 자신이 승자라고 생각하니? 진상아가 김소우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고 온몸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김소우는 잠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다시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진상아 이사님? 실례했네요.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셨죠. 김소우의 차갑고 무심한 말투에 진상아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이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는 악몽과도 같았다. 미지혜가 들고 온 진짜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이 김소우와 피선주에게 넘어가고 자신은 직무정지를 당한 것이 믿기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가 한때 사랑했고 또 배신했던 전 남편 김소우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다는 사실이 더욱 그녀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웃기지 마.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야. 진상아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절대로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야. 특히 너와 피선주 기억해. 김소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위협하러 오셨다면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진상아는 김소우에게 다가가 그의 책상 위 서류를 한 손으로 쓸어버렸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김소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어 진상아를 바라볼 뿐이었다. 감히 나를 무시해. 진상아가 소리쳤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면서도 김소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기 시작했다. 그의 침착함이 오히려 진상아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진상아는 혼자 술을 마시며 분노와 좌절감에 몸을 떨었다. 3년 전 그녀는 김소우와 이혼하고 전남진과 바람을 피워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남진은 지금 피선주의 전 남편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피선주가 김소우와 함께 진건축을 장악했다. 세상은 참 좁고 또 잔인했다. 여태껏 그녀를 계속 괴롭혀왔던 피선주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진상아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다. 아름다움, 재능, 사랑 그리고 권력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결심이 서려면 반드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어야 했다. 그것은 바로 김소우를 다시 유혹하는 것이었다. 그를 다시 차지하고 피선주를 무너뜨린다면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소우는 이미 한 번 그녀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고 지금은 피선주와 행복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어떻게 그를 다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진상아는 고민했다. 김소우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접근했다가는 바로 거절당할 것이 뻔했다. 그는 워낙 냉정하고 분석적인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녀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그의 약점을 정확히 노려야 했다. 진상아는 그동안 김소우를 연구하듯 지켜봐왔다. 그의 취향, 그의 약점,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파악해두었다. 우선 그녀는 김소우의 업무적 약점을 노리기로 했다. 진건축의 이사로서 그녀는 여전히 중요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소우는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진상아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이 순수한 모습이었다. 김소우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달리 공손하고 부드러웠다. 김소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어제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새로운 사람처럼 차분한 모습에 경계심이 들었다. 무슨 일이죠?
그가 경계하며 물었다. 진상아는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리노스 그룹의 투자 계획서예요. 그들이 진건축과 협업하길 원한다는 내용이죠. 김소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류를 훑어봤다. 그것은 진건축이 몇 달째 접촉하려 했던 대형 투자그룹의 제안서였다. 이게 어떻게 당신 손에 들어온 거죠? 그가 물었다. 진상아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회사에 약간의 인맥은 남아있으니까요.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무슨 의도로 이러는 건가요? 김소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진상아는 고개를 저었다. 특별한 의도는 없어요. 그저 진건축이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결국 이 회사는 제 아버지가 세운 곳이니까요. 제가 어떤 행동을 했든 회사가 망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김소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서류의 가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진건축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정보였다. 고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진상아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표현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네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사무실을 나선 진상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첫 단계는 성공이었다. 이제 김소우의 방어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 균열을 파고들 것이다. 며칠 후 진상아는 김소우가 자주 가는 카페를 찾았다. 그가 항상 앉는 자리 근처에 앉아 책을 읽으며 기다렸다. 예상대로 김소우가 카페에 들어왔고 그는 진상아를 발견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자리로 향했다. 하지만 진상아는 그를 쫓아가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다. 1시간쯤 후 진상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그 순간 우연인 것처럼 김소우와 마주쳤다. 아, 소우 씨 안녕하세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김소우는 형식적인 목례를 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진상아가 말을 걸었다. 저번에 드린 자료는 도움이 되셨나요? 김소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유용했습니다. 덕분에 리노스 그룹과 미팅을 잡을 수 있었어요. 진상아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다행이네요. 알고 보면 당신이 진건축을 이끄는 게 회사에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경영보다는 디자인이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김소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그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진상아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잖아요. 특히 모든 것을 잃고 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요즘 제 자신에 대해 많이 돌아보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저를 어디로 이끌었는지요. 그녀의 말투와 표정에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김소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호기심이 생겼다. 정말로 변한 건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상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야 제대로 보고 있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김소우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어났다. 그는 진상아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정말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녀가 가진 정보와 인맥은 진건축에 여전히 가치가 있었다. 다음 날 김소우는 피선주에게 진상아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요즘 진상아가 이상해요. 갑자기 회사를 도우려고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피선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조심하세요. 그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 무슨 계략이 있을 거예요. 김소우는 피선주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다. 나도 완전히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녀가 가진 정보가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경계는 하겠지만요. 피선주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진상아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그들의 경쟁 관계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진상아는 계속해서 김소우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광범위한 인맥을 활용해
진건축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연락처를 제공했고 덕분에 회사는 몇 개의 중요한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김소우는 점점 그녀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기 시작했다. 진상아는 또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바꿨다. 예전에 화려하고 도발적인 스타일은 온데간데 없고 단정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변신했다. 그녀는 김소우가 좋아할 만한 책을 읽고 그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 공부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와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다. 어느 날 저녁 김소우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 때문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그때 진상아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아직도 일하고 계셨네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김소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칼슨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갑자기 디자인 변경을 요구해 왔는데 기한이 너무 촉박해서요. 진상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칼슨 그룹의 마케팅 이사와 친분이 있거든요. 그들이 왜 갑자기 디자인 변경을 요구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정말이요. 김소우의 눈이 반짝였다. 칼슨 프로젝트는 진건축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계약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은 아직 회사 내부에서도 몇몇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죠? 그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진상아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도 회사 소식을 듣고 있어요. 게다가 당신이 요즘 칼슨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직감이었죠. 그녀의 설명은 합리적이었다. 김소우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도움이 필요해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도울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진상아는 그의 책상에 앉아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고 그 결과 칼슨 그룹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디자인 변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문제로 프로젝트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이었다. 이 정보는 김소우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소우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진상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별 말씀으로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다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혹시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김소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요. 일이 끝나면 뭐라도 사 먹으려고요. 진상아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근처 좋은 레스토랑을 알고 있어요. 함께 식사하면서 칼슨 프로젝트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지도 모르고요. 김소우는 잠시 고민했다. 그는 그동안 진상아가 보여준 변화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고 오늘 그녀가 보여준 도움은 정말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단순한 비즈니스 대화라면 괜찮을 것 같네요.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피선주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진상아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걱정 마세요. 저도 그냥 식사만 하자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든 이제는 달라졌어요. 게다가 이제는 당신과 피선주가 함께 있는 것이 진건축을 위해서도 더 좋다는 걸 인정해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화제가 다양해졌다. 진상아는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그때는 서로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김소우는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했다. 네,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결혼 초에는요. 진상아의 눈에 진심 어린 슬픔이 번졌다. 제가 그 행복을 망쳐버렸어요. 당신을 배신하고 상처 줬죠.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소우 씨. 김소우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는 오랫동안 진상아에 대한 분노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다 잊었어요.
그가 말했다. 정말요? 진상아가 희망이 담긴 눈빛으로 물었다. 적어도 동료로서는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죠. 김소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이 회사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걸 인정해요. 진상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돼요. 앞으로도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진상아는 살짝 떨었다. 김소우는 신사답게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에게 건넸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상아가 거절했지만 김소우는 고개를 저었다. 감기 걸리면 안 되죠. 그냥 내일 사무실에 가져다 주세요. 진상아는 코트를 받아 입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김소우가 물었다. 진상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여기서 택시 타면 돼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덕분에 많은 위로가 됐어요. 집으로 돌아온 김소우는 피선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늦게까지 일하느라 미안해요. 피선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괜찮아요. 일은 잘 풀렸나요? 김소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진상아와 식사한 것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내일은 잘 풀렸어요. 사실 진상아의 도움을 받았어요. 오늘 함께 저녁도 먹었고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피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식사요? 둘이서요? 비즈니스 대화였어요. 김소우가 재빨리 대답했다. 칼슨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는데 진상아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를 함께 했을 뿐이에요. 피선주는 진상아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들었지만 김소우를 믿기로 했다. 하지만 조심해요. 그녀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김소우는 피선주의 걱정을 이해했다. 걱정하지 마요. 그녀와는 순전히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에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밤 김소우가 잠든 후에도 피선주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진상아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진상아가 김소우에게 접근하는 것은 분명 함정일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김소우를 설득할 수 있을까? 그녀는 고민에 빠졌다. 한편 진상아의 집에서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김소우의 코트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첫 단계는 성공적이었다. 김소우의 경계심을 낮추고 신뢰를 얻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위조된 위임장과 함께 그녀가 조작한 여러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이것들은 김소우와 피선주를 몰아내고 진건축의 경영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그녀의 비밀 무기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김소우의 마음까지 되찾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진상아는 김소우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의 코트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였다. 김소우는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다. 일찍 오셨네요. 코트 가져오셨군요. 진상아는 코트를 건네며 말했다. 빌려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따뜻했어요. 어젯밤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진상아가 말을 이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김소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죠? 진상아는 흥분된 표정으로 설명했다. 남양 리조트 회장님이 제 오랜 친구인데 이번 주말에 그분이 VIP들을 초대해 골프 모임을 갖거든요. 거기서 칼슨 그룹의 CEO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김소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칼슨 그룹 CEO를 직접 만날 수 있다니. 그것은 프로젝트를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었다. 내 당신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진상아가 말했다. 제가 자리를 마련해 드릴게요. 김소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번 주말이면 피선주와 약속이 있는데 그는 마음이 복잡했다. 진상아는 그의 고민을 눈치챘다. 혹시 피선주 씨와 약속이 있나요? 괜찮아요. 다른 기회가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김소우는 깊이 생각했다. 이것은 순전히 비즈니스적인 자리였고 칼슨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만남이었다. 피선주에게 설명하면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건 회사를 위한 중요한 자리니까요. 피선주에게는 제가 설명할게요. 진상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토요일 아침 9시에 제가 차로 데리러 갈게요. 골프장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갈 때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테고요.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사무실을 나섰다. 그날 저녁 김소우는 피선주에게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 주말에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생겼어요. 칼슨 그룹 CEO를 만날 기회가 생겼거든요. 피선주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이번 주말에 강아지 입양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김소우는 미안한 마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다음 주말에 꼭 가자. 이번 미팅은 정말 중요해서 미룰 수가 없어요. 피선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어떻게 그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김소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진상아가 주선해줬어요. 그녀가 남양 리조트 회장과 친분이 있대요. 그곳에서 칼슨 그룹 CEO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피선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또 진상아군요. 그 여자를 너무 믿는 것 같아요. 그녀는 분명 무슨 계획이 있을 거예요. 김소우는 피선주를 안심시키려 했다. 이건 순전히 비즈니스예요. 게다가 그녀는 정말로 변한 것 같아요. 요즘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피선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저는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김소우는 결심이 섰다. 이번 기회는 놓칠 수 없었다. 내가 조심할게요. 걱정 마요. 나를 믿어줘. 그의 진지한 눈빛에 피선주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토요일 아침 진상아는 약속대로 김소우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평소와는 다른 차림새였다. 캐주얼한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지만 세련되고 우아해 보였다. 그녀는 김소우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준비 다 하셨나요? 오늘 좋은 날씨네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 골프장을 향해 출발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었다. 진상아는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요. 그때는 서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김소우는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대답했다. 네, 그때는 좋은 시간이었죠. 진상아의 눈빛이 잠시 슬픔으로 물들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어요.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김소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도 이제는 그때의 아픔을 극복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피선주와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볼 때마다 질투가 나요. 진상아의 고백에 김소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진상아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느꼈다. 우리는 이제 그냥 동료 사이예요.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세요. 진상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알아요. 그냥 솔직한 마음을 말했을 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더 이상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게요. 그녀의 말투에는 진정한 체념이 묻어 있었다. 김소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약간의 연민을 느꼈다. 계속 이어갈까요? 골프장에 도착하자 화창한 날씨가 두 사람을 반겼다. 진상아는 약속대로 칼슨 그룹의 CEO를 소개해 주었고 김소우는 그와 함께 라운딩을 돌며 비즈니스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칼슨 프로젝트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점심시간에 진상아는 다른 일로 자리를 비웠고 김소우는 칼슨 그룹 CEO와 단둘이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다. 그들은 진건축의 미래와 협업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CEO는 김소우의 비전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가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군요. 오후 라운딩이 끝난 후 진상아와 김소우는 귀가를 준비했다. 김소우는 진상아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정말 고마워요.
오늘 덕분에 큰 성과를 얻었어요. 진상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별 말씀으로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이제 당신이 진건축을 성공적으로 이끌 거라 믿어요. 돌아오는 길은 왔을 때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였다. 소우는 성공적인 미팅에 기분이 좋았고 진상아에 대한 경계심도 많이 풀어졌다. 그녀가 정말로 변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시내에 들어섰고 진상아가 제안했다. 저녁 먹고 가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으니까요. 김소우는 잠시 망설였다. 피선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간단히만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그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와인 한 잔과 함께 오늘의 성과를 축하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분위기는 점점 더 편안해졌다. 김소우는 오랜만에 진상아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과거의 아픔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기분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두 사람은 레스토랑 처마 밑으로 피했다.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진상아가 말했다. 김소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택시를 잡아야겠네요. 그는 도로 쪽으로 걸어나가려 했지만 진상아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잠시만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김소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 예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술이 취해서 그런지 김소우의 경계심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내가 너를 미안했던 것만은 아니야. 너가 좋았던 부분도 있지. 그 말을 들은 진상아는 그의 입에 입술을 갖다 댄다. 난 아직도 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 김소우 너를 사랑해. 둘이 키스를 나눈다. 이게 진심인지 술기운인지 모르겠지만 둘은 진심을 다해서 입을 맞췄다. 그렇게 입맞춤이 끝난 후 진상아는 김소우에게 얘기한다. 소우씨 나 진건축 이대로 나가는 거 싫어. 권력욕이 있어서가 아니야. 당신이 있어서 나가기 싫어. 김소우는 그 말에 나도 당신이 안 나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도 지금 상황을 알잖아. 방법이 있는 거야. 진상아는 기다렸단 듯이 자신의 계획을 말해준다. 사실 선주가 계속 있으면 나는 나가야 돼. 당신에게 위임받은 지분과 내 지분이 합쳐지면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야. 김소우는 진상아에게 묻는다. 나한테 있는 지분은 알고 있지만 너에게 있는 지분은 위조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진상아는 김소우에게 매달리듯이 얘기한다. 당신이 나와 뜻만 맞춰준다면 당신 이임장을 공증해준 변호사님과 함께 이 일을 꾸미면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야. 김소우는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 일단 알겠어. 상아야 내가 내일 얘기해줄게. 응 알겠어. 소우씨 난 당신과 다시 함께 하고 싶어. 그렇게 둘은 헤어지고 돌아온 김소우에게 피선주가 묻는다. 잘 다녀왔어요? 별일 없었어요? 김소우는 피선주의 눈을 피하면서 얘기한다. 응 정말 좋은 거래가 될 것 같고 진상아도 엄청 변한 것 같아. 그 말에 피선주는 경계심을 얘기하며 아니에요. 진상아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김서우는 짜증 섞인 말로 화를 낸다. 당신 이렇게 회사를 돕고 있는 사람을 계속 의심할 거야? 이제 그만 좀 해. 방문이 쾅 닫힌다. 피선주의 마음에도 상처가 깊이 파인다. 다음 날이 되고 피선주 휴대폰에 진상아와 김소우가 키스하는 사진이 전송된다. 피선주는 그 사진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리고 바로 김소우에게 전화를 하지만 받지 않았다. 피선주는 회사로 바로 달려갔다. 회사 출입구에 있는 게이트에 회사 신분증을 대고 들어가려 했지만 삐삐삐 소리와 함께 차단되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경비실에 연락해보니 직원 코드가 지워져 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영문인가 어리둥절한데 저 멀리 팔짱을 끼고 나오는 진상아와 김소우가 보였다. 소우씨 소리쳤지만
소우는 못 들은 척하며 진상아와 걸어나간다. 그렇게 망연자실하며 피선주는 돌아간다. 그 모습에 진상아는 10년 묵은 채층이 뚫리듯 시원해한다. 점심 식사를 하고 온 진상아와 김소우. 소우는 진상아에게 묻는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위조 문서는 지금 어딨나요? 그건 진건축 지하 창고에 있어요. 소우는 얘기한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갖다 주세요. 변호사님과 얘기가 끝나서 인증 절차를 마칠 거예요. 진상아는 좌절하던 피선주를 생각하며 승리에 도취되어 말한다. 당신에겐 내 모든 것을 준다고 했으니 알겠어요.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저녁에 같이 변호사 사무실로 갑시다. 당신과 함께할 진건축이 기대되네요. 그렇게 저녁이 되고 진상아는 위조 문서를 가지고 소우와 만나 변호사에게 간다. 진상아는 속으로 복수에 대한 쾌감을 느끼면 흥분돼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리는 순간 거기에는 피선주와 진건축 이사들 그리고 의식불명에서 깨어난 진중배가 있었다. 진상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진중배가 소리쳤다. 진상아는 소우씨,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소우는 진상하게 웃으며 이야기한다. 진상아, 내가 너에게 속을 줄 알아? 한 번 속지 두 번을 속나. 이게 다 너의 문서 사본을 얻기 위한 계략이었어.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빨리 사죄해라. 특히 진중배 대표님과 피선주한테. 진상아는 문서를 찢어버리려 했지만 이사들의 제지에 의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두고 봐, 나는 이대로 멈추지 않을 거야. 진건축이 망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겠어. 그 말을 남기고 진상아는 도망쳐서 변호사실 문을 뛰쳐나갔다. 사태가 진정되고 피선주와 김소우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소우씨, 그동안 진상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키스한 건 진심 아니죠? 선주씨, 그때 그 키스 느낌 있었어요. 하, 농담입니다. 선주는 장난친 소우를 살짝 꼬집으며 다시는 그런 농담하지 마요. 정말 힘들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선주씨 하며 소우는 선주를 뒤에서 끌어안는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